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부키라는 블로그 글들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주로 인천 검단 신도시 부동산, 특히 그 교통 호재의 기대감이랑 또 현실적인 과제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검단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이나 투자 관점까지 꽤 다각도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주목할 만한 정보, 어떤 통찰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GTX-D나 5호선 연장 같은 미래 변수들이 지금 가치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그 불확실성은 뭔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그럼 먼저 그 디에트르 더힐 아파트 분석 글부터 볼까요? 여기가 신검단 중앙역에서 걸어서 한 5분? 뭐 이렇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그 인천 1호선 연장된 거, 그 효과를 이제 직접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죠. 네, 계양역에서 공항철도 환승도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현실화된 호재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요나 가격 회복을 이끌고 있다. 뭐 이런 계기. 정확해요. 이미 실현된 호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 D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검단 정차 가능성이랑 또 서울 5호선 연장 가능성도 언급하더라고요. 현재 둘 다 확정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GTX-D는 지금 예타 중이고 이게 만약 진짜 되면 파급력이 엄청날 텐데 엄청나죠. 디에트르 더일처럼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관점에서 쓴 글 같더라고요. 실수요자들한테 정말 중요하고요. 거시경제 상황이랑 연결해서 분석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금리 상승세가 좀 멈췄고 하반기에는 좀 내릴 수도 있다. 뭐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네, 회복세가 좀 뚜렷하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네, 금리 환경 개선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실수요 중심으로 회복될 거다. 월세 중심으로 가면 집 가진 사람이랑 근데 그래서는 더 나아가서 다만 이제 블로거도 명확히 짚었듯이 아직은 계획 단계고 변수가 많다는 거. 그 불확실성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포마.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애들 있는 집은. 약간 높낮이 차이가 있다고는 하던데 뭐 크게 부담스러운 경사는 아니라고. 그런 현장감이 좋았어요. 그런 현장 답사 기록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지도만 봐서는 모르는 실제 분위기, 경사도, 접근성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특히 초품화 여부년 그런 전망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바닥은 좀 다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고요. 특히 검단한 신혼부부나 뭐 어린 자녀 있는 가구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예측이죠. 근데 동시에 그 블로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구는 느는 데 비해서 도시 자체의 산업 기반이나 일자리, 즉 자족 기능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 맞아요. 그 지적도 있었죠.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요. 도시가 계속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투자 관점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니까 희소 가치가 커질 거고 특히 역세권 신축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네, 공급 부족이랑 신축 선호 이 두 가지를 딱 짚은 거죠.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가 세지만 이게 오히려 나중에 상승 에너지를 더 키울 수 있다. 약간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눌렸던 수요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흥미로운 관점이죠. 거기에 더해서 전세 제도가 점차 줄고 못 가진 사람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고요. 월세 중심으로요. 그건 진짜 큰 변화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월세 부담이 커지면 자산 형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주거 계획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었고 리스크 요인도 짚었더라고요. 디에트르 더힐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 제1풍경채 4차 같은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니까 단기적으로 좀 경쟁이 있을 수 있다. 네, 공급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상업지구 개발 같은 게 좀 늦어지면 초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교통계획들 GTX-D나 5호선 연장이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리스크죠. 맞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런 현실적인 과제나 잠재적 위험도 같이 봐야죠. 특히 신도시는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하고요. 자족 기능이나 교통계획 변경 가능성 같은 거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부키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검단 신도시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
특히 교통호재의 밝은 면과 또 그 이면의 고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디에트를 더힐 같은 단지는 확실히 기대감이 크지만 동시에 개발 지연이나 경쟁, 계획의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네요. 네, 특정 단지를 넘어서 신축 선호나 전월세 시장 변화 같은 좀 더 거시적인 트렌드에 대한 통찰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들이었어요.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월세 중심으로 사회가 변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나 내 집 마련 전략에 어떤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